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호 전 의원부터 선공으로 상임위 18석 싹쓸이 독재 시대냐 이런 걸 들고 오셨네요. 예. 말씀하세요. 이제 개원이 며칠 안 남았는데 대개 전에는 개원 전에 여야가 상임위 배분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상임위 배분도 안 해놓고 개원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물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다 힘자랑 해도 너무하는 게 지금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누어서 가져온 것이 32년째입니다. 13대부터. 예, 32년째. 32년도 안에 여야가 나눠서 상임위원장 해도 아무 탈 없이 국회가 잘 운영되어 왔는데 예. 지금 자기네들이 177석 뭐 180 얻었다고 싸그리 가져가겠다는 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여당이. 이거 결국은 관행이냐 규정이냐 예. 이게 문제 같아요.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법 규정상으로는 뭐 확실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투표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합의한 다음에 일요일에 투표하는 건데 실제로는 위원들이 자신 위원장을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167석 정도 이상 받으면 싹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구조상 돼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이 13대 때 이제 60 들어올 때죠. 88년도 국회 그때부터 관행적으로 했는 건데 만약 관행이 맞다면 뭐 법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이 계속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 돌이켜 보면 그때도 여소야대였고요. 계속 여당 야당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또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던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13대 때가 4당 체제였죠. 4당. 여소야대인데 예. 소위 말하는 황금 분할이라 그랬거든. 민주저희당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하고 김영삼 대통령 당하고 김종필 JP 네, 예. 당하고 자민련. 4당이 소위 김종필 대표 당도 한 35석쯤 됐지. 맞아요. 예. 그리고 김영삼 대표 당이 59석인가. 통일민주당이었고 예. 평화민주당이 있었고 70석. 신민주공화당이겠네요 그때는. 그래서 그 황금 분할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당 쪽하고 그 여당 쪽하고 상임위원장을 나눴는데 그때도 사실 여당이 민주주의다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국회의 협치라 그럴까 여야가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하지 않겠다. 야당도 의석수대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가졌거든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그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가 여당 할 때도 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이명박 정부 때 18대 여당이 때. 예, 18대 때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때도 말이 있었어요. 야당 줄 거 없이 여당 다 하자. 지금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했어요. 또 예. 의원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때 실제로 그래 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그때 화도 내고 그랬는데 뭔 소리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그냥 야당하고 여당하고 비율적으로 나눠라. 그렇게 해서 그때도 야당에게 위원장을 줬어.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해왔어.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무슨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박지훈 변호사. 예, 관행이냐 독재하겠다는 규정이냐 그 거예요.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만약 그 관행이 맞다면 규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행이 유지가 됐었고요.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18대 때는 그렇게 됐긴 했는데 그 당시에 여당 MB 정부 여당이죠. 한나라당이었을 겁니다. 네. 한나라당에서는 관철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안 됐을 뿐이에요. 관철을 그러니까 하려고 한 게 예, 아니고. 그건 제가 그거는 정치를 관철을 할 수도 그 없고. 제가 좀 끼어들어서 네. 솔직히 지금 여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런 카드를 내밀면서 법사위 예결위를 갖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그걸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아예 그냥 법사위 예결위 얘기로 가보자고요. 두 분도. 솔직히 그렇겠죠. 이거 다 가지면 아마도 다 가지려 그러면 욕 먹죠. 시작하자마자 장외투쟁한다고 할 겁니다. 그 장외 투자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여당 혼자 국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당이 뭐 국회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 버렸는데 야당이 국회 들어갈 협상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분이 없잖아. 협상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두 위원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법사위 예결위. 예. 예. 예결위는 뭐 추경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법사위는 우리가 20대 국회 익히 많이 느꼈죠. 법안 통과 자체가 안 돼요. 잡혀가지고. 그거 상임위의 상임위가 상원이 돼버렸었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자구 심사 그 체계 심사권 빼버리고 야당을 주든가 아니면 그게 있다면 여당이 갖고 오든가 아마 그게 가장 강력한 뭐 솔직한 말로 농해일 수위 뭐 이런 몇 개 그런 거 다 가져오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사위 예결위. 그게 법사위 예결위를 역대 야당에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국회라는 게 입법부잖아요. 근데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여당이 입맛에 맞는 법안이라든지 여당이 정치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법안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소위 국회에서 견제 기능이 작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 위원장이 줬고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에서 견제하면 되죠. 아니, 상임위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건 내가 국회의원을 해봤더니 더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를 왜 가져왔냐?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가 여당에다 줘놓으면 정부의 편성 예산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야당으로서는 저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하고 그래도 국민이 편에서 야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예결위하고 법사위는 위원장을 야당에 주자. 일단 그래서 우리 여당 때도 야당을 준 거예요. 예. 법사위부터 다. 얘기를 드리면 법사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51년도 들어가요. 1951년도 2대 국회 때부터. 그 당시에는 뭐 변호사나 율사 출신들이 없다 보니까 자구 체계 심사 권한 같은 걸 줘서 법사위. 근데 법사위가 이런 권한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근데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호사가 많아도 너무 많고요. 거기다가 입법조사관이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굳이 체계적으로 그런 걸 뭐 검사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가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면 어느 정도 논의가 다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발목 잡기나 묶어두기 위해서 자구 체계 심사가 아니라 그거- 법사위가 그냥 그냥 잡는 아니, 겁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 정치적 그거는- 목적으로. 이재우 전 의원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 법사위에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도 율사들이 많아요. 법안을 상임위가 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 의견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죠. 네. 또 법안 심사 해당 상임위하다 법안 심사 소위가 있고 하니까 예. 또 국회 전문위원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왜 법사위 그걸 필요하냐? 법사위는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이 상충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법사위가 예. 그게 자구 심사나 체계 심사를 한다는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의 상충과 또 구법과 신법의 상충과 이런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법사위가 그 자구 심사를 하는 그것만 거예요.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막무가내로 법사에서 붙잡아두는 법안이 상당히 아니 있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한 20대 국회만 봐도 내가 다 그런 난 것 법사위도 같아요. 해봤는데 네. 그건 이런 거예요. 그건 법사위가 여당이나 야당이가 다 지도력이 없어 그런데 법사위 올라가기 전에 전체 회의 하기 전에 법안이 넘어오잖아요 상임위에서. 예. 그럼 법사위 법안 소위에 넘어가면 법안 소위에서 이제 그런 걸 다 걸러요. 이게 어느 법과 뭐 상충되냐 안 되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법사위 여야 간사가 그걸 사전에 합의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올리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그게 지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여야 법안 협상력이 통과 부족한 지도력을 거예요. 따지면 법안에 정치를 다 넣어버리는 결과가 자,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교과서적인 얘기 더 할 거보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결국 주는 거지. 결국 결국 주는 11대 7로 나눠 갖는 거고 네. 법사위 법사위 예결위는 예결위는 결국 야당이 가는 야당 겁니다. 그렇게 예. 전망하세요? 전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11대 7 내지 11대 7 될 것 같습니다. 음. 11대 7 될 것 같은데 법사위 예결위를 가지고 여당이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법사위를 준다면
자구체계 심사권은 폐지한다. 폐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18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자, 했다. 두 분 전망 예측치 가운데 어느 쪽이 맞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내 전망에 안 맞으면 그건 진짜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 아니 그러면 백신 주사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 성공할 차례예요. 알겠습니다. 친일파가 현충원에 파묘해야 이렇게 들고 오셨네요. 네. 지금 뭐 현충원에서 최근에 이제 백선엽 장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충원에 뭐 국립현충원 아니면 뭐 대전현충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훈처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 이제 의원이죠.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파묘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일정 부분은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충분히 좀 사회적 논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다. 이전에 묻힌 사람들도 뭐 문제지만 이후에 이제 안장될 사람들을 이제 컨대 백선엽 장군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나는 그 점은 박 변호사님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무슨 봉건시대, 조선시대 뭐 보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묻혀 있는 사람, 현충원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건국 이후에 일정한 국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묻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현충원이라는 게 건국 이전을 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건국 이후에 국가의 공헌이 있는 사람, 뭐 전쟁주의나 뭐 아니거나 사람을 거기에 안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미 안장해 놓은 사람은 그 안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 다시 과거를 끄집어내가고 부관 참시를 해서 묘를 파낸다, 딴 데로 옮긴다. 그건 우선 도리상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 문제는 그건 우선 아주 그 진짜 여다 이건 파렴치한 거예요.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을 갖고 당신 죽으면 여 간다 저 간다 여 뭐 그 말이 됩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위원회나 뭐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또 몰라. 아니 돌아가지도 않은 사람을 놓고 당신 죽으면 현충원에 못 간다 뭐 대전 간다 어디 간다 그거 간다 하더라도 파낸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소위 그 한국적 정세도 그게 되겠냐고요. 맞는데.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백선엽 장군은 일제 때 일본군 장교를 하고 뭐 일제 때 친일했다고 하도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로가 또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하면 난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인정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그 공로로 현충원에 간다는 거지 뭐 결국은 일본 때 친일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 논란하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뭐 간도 특설 때 장교였죠. 뭐 하면서 광복군이나 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뭐 그런 행적들은 지금 친일 사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뭐 한국 전쟁 당시에 사단장하고 뭐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역사적 논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죠? 헌법 전문입니다. 네. 우리 헌법 전문은 3.1운동 정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그건 곧 일본의 한거한 그런 것들을 계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4.19도 나오고 뒤에. 그렇다면 헌법 전문은 규범적 효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했던 것들을 뭐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헌법에 반한 행동들을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친일 행각이나 친일에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이렇게 현충원에 있기는 문제가 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헌법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헌법 정신에 무슨 헌법 정신에 6.25 때 그 공로를 세운 장군들은 국립묘지에 묻으면 안 된다는 그건 헌법 정신이 있나요? 그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헌법 정신에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는 3.1 운동의 민족 정기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지. 일제 때 일본군 장교를 해도 6.25 이후에 한국 전쟁 그 과정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그 공로로 인해서 현충원에 묻겠다는데 그걸 당신이 그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일제 때 일본 공안 장교했으니까 그게 못 간다. 요렇게 법이 돼 있다면 또 몰라도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당신 죽으면 현충원에 못 간다. 알겠어요. 요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방금 이재호 전 의원이 그렇게 법이 돼 있다면 몰라도라는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광복회가 주도해 가서 지금 국민묘지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 국민묘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 여야 당선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일단 찬성 의견을 표시했대요. 근데 그 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의 경우로 네. 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 현재 현충원에 묘가 있다면 이장을 하든지 이장을 거부하면 그 옆에 행적. 친일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비석을 세우자. 네. 이런 내용이라고 예, 합니다. 좋습니다. 그 점은 아니, 어떻게 보세요? 법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호 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법을 그렇게 개정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나라의 진짜 역사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거의 당장 걸리는 게 누가 걸리겠어요? 그 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 묘도 파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그럴 때 나라가 하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친일 그렇죠. 행적비를 세운다. 세우든지. 기재를 그러니까 한다든지. 내 말은 법을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국회라는 게 뭐 국민의 대표기구 아니니까 국회가 법을 그렇게 통과해 갖고 그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긴 말 할 필요가 없죠. 법이 예. 통과됐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법도 통과 안 됐는데 그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아직 그러고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백선엽 장군은.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은 법을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일단은 반대시네요. 아니 난뭐 꼭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법을 그렇게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법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데 그야 누가 반대할 사람이 헌법 있겠어요. 정신에는 상당히 부합한 그게요? 개정 아니죠, 사실은. 아니, 뭐 제가 계속 말하지만 헌법 예. 규범 조례가 있다면요. 그건 헌법 정신을 해석하게 달렸는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고. 네. 아니 나 법을 그렇게 고친다는 건 그건 뭐 그건 굳이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법을 그래요? 그렇게 고치는데 국회가 법을 고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나 법도 고치기 전에 그런 법이 고쳐지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렵다고 보신다?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글쎄요, 거예요. 우리 당선자 여론조사한 결과를 며칠 전 광복회장 모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거는 강복 회장 이야기고. 일단 뭐 백선엽 장군 얘기를 아 계속- 나는 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 이거는 뭐 100년에 가든 1000년에 가든 난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당신 죽으면 국립묘지 못 그 그게- 얘기 간다는 그 얘기 좀 얘기는 이따 해, 뭐.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 일단은 뭐 이제 연세가 꽤 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갔다고 보이고 글쎄요. 아, 연세가 많다 그래서 당신 내일 죽는다 그러면 아니, 좋아할 그-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특히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보훈처에서 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거는 국회에서 저는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예. 운영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거고 지금이라도 보훈처나 뭐 국민적 저는 이재원의 생각이 좀 다른데 국민적 합의는 제 말이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친일 행적이 더 나아가서 탄압을 했던 그런 행적이 있다면 예. 같이 그걸 어떻게 그 옆에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니 그게 같이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안 맞잖아요. 안 변호사님. 맞잖아요. 그건 나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뭐 특별히 뭐 그 다툴 생각은 없는데 그러나 박 변호사 이걸 생각해 보세요. 친일을 한 건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건국 이후에 국가에 끼친 공로가 또 있잖아요. 그게 그잖아요. 공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공로가 있는 건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그 공로가 있는 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친일을 했는데 건국 후에 또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같이 세울 겁니까? 아, 친일 행적비를 세우려면 건국 후 공로비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런 건 법안에는 없어요. 현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친일로서 일생을 마쳤다 그러면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러나 도로지도 못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건국 이후에
국가에 끼친 공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같이 그게 비를 맞다고 같이 세워줘야 하더라도 되잖아요. 말이지. 어떻게 친일 탄압한 걸 갖고 다 그 상세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상세가 아니라 친일 탄압한 거하고 예. 건국에 공로가 있는 것하고 같이 해야지. 그러면 딴 데 가가 나는 뭐 묻혀 친일한 있든 걸 그 옆에 옹호할 생각- 독립운동가들이 묻혀 있는데 그거 나는 같이 묻혀 있는 게 친일 말이 됩니까? 친일한 걸 옹호할 생각 전혀 없어. 네, 나도 예, 뭐 저도 인정합니다. 나도 뭐 저 하늘은 반대하다 제적돼갖고 알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친일 행적인 건 나쁘다 이거야. 그러나 그걸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후에 국가를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큰일을 했다. 그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반성했습니까? 반성이 됐던 적이 있나요? 그야 뭐 한 번도 전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목욕 제기는 아니지만 해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했다면 인정합니다. 예.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도 반성이 되거나 걸러진 적이 없거든요. 나다가요. 미래로 가려면 과거를 정리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는 이 새롭게 문을 연 국회에서 아마 네.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토론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호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국립묘지법에 좀 부분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능성이 있을 드네요. 것 같아요. 친일 네. 행적을 새기려면 건국 후 공적도 같이 새겨라. 새겨라. 뭐 이런 수정안도 나올 수 있겠다. 예. 또 그걸 둘러싼 토론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예. 생각까지도 들긴 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